또 이 책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위기고 안 좋아지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없앨 수 없다라는 거죠. 대신 고통의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남아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없앨 수는 없는데 이걸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출산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 한번 해봤는데요. 두 번째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죠. 네. 2030이 특히 이 문제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갖고 싶나요? 가지면 선택의 문제라면 그러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와, 질문이 날카롭네요. 질문이 매우 날카로운데요. 아니요. 흔히 저희가 말하는 거는 어떤 수도권의 어떤 브랜드 아파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어렵겠죠. 로또가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걸 얻으려면 이게 목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이 제일 이제 쉬운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면은 포기를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포기가 된 상태겠죠. 이게 저희가 당연히 사기 더 어려워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사귈 수 없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는 저희 세대는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여기서도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또래끼리에서도 20대, 30대 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낮고 계속 떨어져 왔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가 어려웠다는 걸 말하는데 근데 보유한 사람의 반절 정도가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을 했다. 그리고 일단 사놓으면은 그게 가치가 다시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캥거루족이라고 부모님 집에서 그래도 출퇴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티어를 보면은 지원을 받아서 사는 티어, 부모님 집에서 그래서 출퇴할 수 있는 티어, 자취를 해서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티어로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끼리 어떤 좀 서로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공감하는 것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그 차이가 생기는 게 좀 크다? 그게 저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인생 멀리 이제 크게 보면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냐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고 그쵸. 집에 도움을 줄 수 있냐가 재산 상황을 결정하죠. 진짜 많이. 사실은 삼성전자 들어가서 뭐 연봉 1억 받는 거랑 중소기업 가서 연봉 3천 받는 거랑 차이보다 서울에 자가가 부모님 댁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그쵸. 부동산 이슈는 모두의 머릿속에 크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올라온 지 이제 6, 7년 정도 됐는데 그 내내 내 집이 없는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럴수록 이 집에 대한 열망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으면 대학 기숙사에 붙어요. 근데 기숙사에 못 붙으면 근처에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보면 대학 기숙사 확장합니다 이러면 이 주변에 임대업 하시는 분들 다 일어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도 집을 얼른 마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막 임장크루, 임장족 유행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같이 이 집은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고 어떤 면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2030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게 됐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공인중개사나 실제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존 거래 흐름에 균열을 일으킨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임장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알겠거든요. 이전까지 막 2030이 부동산 매매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파이어족, 영끌족 이렇게도 이름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을 끌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안정감을 찾고 진짜 내가 내 집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세대에서는 부동산은 어쨌든 계속해서 열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부동산 이슈가 모두의 문제긴 해요. 이 전 모든 국가에. 심지어 한국은 월세가 좀 싼 편이에요. 맞아요. 한국은 많이. 서울은 엄청 나은 편이라고. 네, 외국들은 막 100만 원은 기본이고 막 300만 원, 400만 원 내고 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공통적인 이슈인데 한국의 부동산 이슈에 이제 분석을 많이 해보면은 비교 문화에서 이제
많이 이제 결부가 돼 있는 건데 이분이 부동산으로 재산이 커지면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힘들고 그런 미래가 걱정돼서 우려가 너무 큰 것이지 그래서 이 부동산 이슈가 실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에 관해서. 자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있다 보니까 임장 크루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신 게 주말이나 평일에 이제 어디 공유 오피스 이런 데 가면은 다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파일을 이렇게 아. 저분들은 지금 현실적인 내 또래 분들이 부동산 공부하고 있으면은 저도 지나가다가 껴달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한 회사 쭉 다니면서 부장까지 다니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은 이런 인식이 있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끌족 뭐 이런 파이어족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집을 겨우겨우 마련하는 빚더미 않더라도 그리고 그 시기도 지나서 지금은 아예 반포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이런 그리고 그것과 결부돼서 저는 이 사기라는 부분이 크게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기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청년들은 그럼 앞으로도 평생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피해자나 을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인가?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아마도 저희가 지금은 남의 집 질러 쓰는 게 의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 자체가 변해서 그냥 보편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피해자라고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요즘에 원문들 많이 보면은 부동산이 폭탄 돌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자본들이 그리고 한국인의 관심사가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고 근데 살 사람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니까 출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수요를 가게가 막 부채를 많이 짊어져가지고 부동산 샀는데 이후에 이 가격 유지 못하면은 너무 큰 경제적 리스크가 되니까 이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신경이 많이 써지면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니까 오히려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동산 가진 분들 위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항상 피해자로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 이 또 있고 다만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 피해자인가 이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집을 사는 게 괜히 사야 돼?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월세가 더 보편화되고 그래서 월세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쿨한 거래라고 여겨지면은 월세 사는 게 피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다만 이제 신경 쓸 거는 아까 주요 대도시 예시를 들어주셨다시피 진짜 월세가 너무 막대해지면 이제는 진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다른 도시들처럼.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려면 사실 월세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룸 가야 돼. 그러네요. 보따리 장수인데. 아파트 매매하는 연령대를 보면 원래 항상 40대가 1위였는데 최근에 30대가 1위를 했대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가 어리다고 해서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예은님처럼 그냥 전세 살지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최근에 막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을이고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당근 부동산처럼 공인중개사를 안 거치고 직거래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잘 되고 있대요. 그런 것들처럼 사기와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2030만의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30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데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에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진짜 사실 주라는 게 인생 살려면 너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정감을 느껴야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부분에서 부동산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 이슈인데요. 산업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 반도체, 조선업 을 위주로 이제 한국 산업이 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특히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이거 연관해서 90년대생이 희망퇴직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런 망하는 것 같고 취업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2030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워홀 얘기를 좀 가져와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채널에서 워홀 워킹홀리데이 얘기했을 때 댓글들이 되게 오히려 인사이트가 많았어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런 제도를 떠나서 떠나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보통 가서는 그때도 다뤘지만 호주에 많이 가고 거기서 농장 이런 일 하는데, 요즘 대세는 또 광산이잖아요. 이 일이 정확히 저희가 말하는 3D 잡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업 안 가고 그런 블루칼라 일 안 한다는 거의 전제가 요즘 애들은 그걸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는 거죠. 호주 가면은 기꺼이 돈 주고 가서 젊은 청춘 써서 광산 간다는데, 그런 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무섭다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돈 많이 주는데 왜 안 와? 라든지 국가가 어려운데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 호주 가서는 농장 가고 광산 다 가는데, 그리고 심지어 강추를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을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기반이 과학 전공자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가 접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한국과 외국은 시장 규모가 다르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성공, 혹은 공학자로서 뭔가 하려면은 여기서는 잘해도 전문직을 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큰 물에서 가서 하면은 대접에 그 상한선이 없다. 미국 같은 데 봐라. 뭐 AI 투자, 뭐 시장 규모 다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가라. 이런 케이스 때문에도 이렇게 인재가 많이 유출되면은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또 있고. 근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어쨌든 능력이 되면 떠나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너무 능력 없다고 보는 그런 비관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흔히 저희 댓글 많이 보면은, 정치인 기업가들은 자기 잘 되면 다 자녀들 외국에서 보내면서 한국에서 뭐 이슈에서 뭐 제대로, 그 말의 소문 속뜻을 살짝 살펴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능력 되면 외국 보내지 왜 여기서 키워?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사실 떠날 만한 게 능력 때문만도 아니고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이제 떠나는 것을 되게 좋고 성공한 거고 낭만적이고 천국인 걸로 비유해서 너무 좀 좋게만 보는 게 있지 않나. 여기에 남는 것을 너무 패배적인 걸로 보는 관점은 좀 너무 좀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닌가. 이미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산업을 얘기하실 때. 완전 일반화할 순 없지만 주변에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외로 나가는 케이스는 미국이나 이런 큰 물에 간다거나 그냥 워홀로 그 3D 잡이라도 거긴 처우가 좋으니까 호주에 그런 데를 간다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꼭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말레이시아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거기가 말레이시아의 회사가 더 뭐 잘해줘서 이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 싫어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물한 개구리를 이제 벗어나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삶의 질이 높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뭐 어디 유럽 막 이런데 막 내가 진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이런 질을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국가들로도 떠나보는 그런 데서 일을 또 해보고 이런 친구들도 저는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요. 네.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또 살펴본 이슈, 한국 망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취업이 너무 어렵다. 이게 담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산업이라고 하면 IT, 반도체 이런 건데, AI가 등장하니까 이제 IT 산업 쪽에서도 너무 안 뽑더라. 옛날에 그래도 개발자 많이 뽑고 했었는데, 그래서 대기업만 본 게 아니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데이터 보니까 공기업 공무원도 다 축 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몸 쓰는 일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좀 시골로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적당히 일할 만한 데가 많이 없다. 특히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뭐 30년이다 30년이다 그래도 청년들이 다 취업되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산업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연쇄작용으로 이런 취업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쉬는 청년 저희 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뭐 요즘에 어떡하냐, 진짜 막 비관적으로만 좀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 어디에 취업하고 어디에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망했다가 되는 거지,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낙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 내가 내 목표가 취업이 아니면 괜찮은 거잖아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도 딱 진짜 동감하는 게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낙관의 기준이 너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성장이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채용도 더 줄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예전에 가졌던 목표로만으로는 낙관을 다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전에는 뭐 좋은 기업하고 큰 기업하고 이런 게 목표였는데 그걸 못 이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는 일 하면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약간 낙관의 그 정도를 좀 조정을 하는 게 맞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제가 말씀하신 거 생각이 났는데 호주 청년들도 우울증이 있대요. 호주 청년들 우울증은 이유가 우리랑 정반대인데 할 게 너무 없고 삶이 너무 평온하고 별 큰 이슈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공허함. 그럼에도 이제 글로벌 세상이니까 뉴스 보면은 딴 나라들은 막 펑펑 재미있는 이슈 터지는 것 같은데 호주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좀 일반화하자면 난 이렇게 서핑만 해도 되나?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막 그 영상이 하나 있어 그 댓글 중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환하자는 거죠.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선망성이 되게 상대적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어떤 삶의 처우라든지 노동의 종류를 바꿔서라도 저기서 살고 싶은 거고 저 평온함이 너무 선망적인 거고 그들은 이렇게 바쁘게 살고 뭔가 그들이 보기엔 저희가 갓생 사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침에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고 양치하고 막 어떻게 상상하는 건 다들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선망이 되게 차이가 크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역시 결국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되게 진부한 말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아까 그 댓글에서 있었다시피 한번 그냥 어디든 갔다 와라가 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제적으로나마 일본이라도 중국이라도.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월세 싸다 비싸다 얘기를 더 체감하고 더 투자도 잘하고 이렇게 착착 잘 사는 애들 보면은 외국에서 그 월세 내본 친구들이 한국 이 정도면은 난 이거 내고서는 나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더 막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월세 내면서 살아본 애들, 홍콩에서 살아온 애들 보면은. 근데 저희는 이제 난 50 이상은 절대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그게 맞기도 하면서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 온 두려움이 너무 커서 도전에 대한 그 생각을 못하고 전혀 사는 거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여기에만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정지향적인 그런 선택들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모님 품에서 살다가 학교 다 나오고 일을 구해도 뭐 알바도 뭐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다 이 정도면 저건 별로 안 위험하겠지. 내가 해봐야지. 딱 그 내 리밋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안전지향적인 선택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생존 스킬은 좀 무뎌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완전 낯선 곳에서 그런 생존 스킬을 길렀을 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도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와서 드는 생각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는 건 보통 저희가 비교한다는 건 나 이 정도 갖고 있는데 더 비교하게 되잖아요.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또 이것밖에 못 갖고 있어. 무시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런 충분히 생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인정 잘 해주고 이거 괜찮지 삶. 그런 비교문에서 좀 탈피를 해야 저희가 아기도 낳고 뭐 집도 사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낙관론의 낭만의 시대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이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그래서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게 상황은 아니라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인식이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고통은 있는 그대로 껴안고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 같다. 또 이 책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위기고 안 좋아지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없앨 수 없다라는 거죠. 대신 고통의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남아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없앨 수는 없는데 이걸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짤이 저한테 막 갑자기 뜨는데 한국 망했어. 어떡하지? 막 집값도 너무 오르고 취업도 안 되고 한국 망한 것 같아.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봐 하면서 이성계적 마인드 이래서 한국 망했다고 내가 먹어야지 막 이런 뭐 그런 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낙관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망했다라는 그 부정적 워딩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싶고 집도 어쨌든 갖고 싶잖아요. 근데 집값 비싸. 그리고 애기 낳으면 교육비 많이 들고 막 또 비교하고 막 그런 문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울지만 그냥 고통스러움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좀 강하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 집 뭐 예를 들면 애 키워나면 돈 얼마 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냥 그게 삶이구나. 그렇게 강하게 맞아. 이렇게 힘든 조건에 있는 거구나 원래.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대단히 나쁜 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은 일이다 정도로 삶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으면 충분히 강하지 않나.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 그냥 살아가기라는 가 있어요. 그게 그냥 혼자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학문적 용어로 따지자면 낙관적 허무주의거든요. 오. 저는 그 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 말한 게 정확히 그 태도였어요. 망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어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망했어 이것도 아니고 망했네 거예요. 뭐 망했네. 상황 안 좋네. 근데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맞아요, 건지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들 쉬는 청년 돼야 되고 다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아니라 다들 뭘 하되 그 목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시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정책이나 이제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또 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얘기할 할 수는 수는 없는 아니니까. 부분이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저희 2030 연구원의 입장에서 이런 각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장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